멜버른 올림픽이었는데요. 그래요? 그때 이제 이집트 이제 뭐 수에하우나 뭐 이런 사건으로 이제 여러 또 그 올림픽 보이콧도 있었고 또 뭐 소련에 대한 또 이제 또 뭐 항의도 있었고 뭐 여러 굉장히 좀 그런 게 이제 거기가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올림픽이 못 열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1916년 베를린 올림픽, 네. 그 다음에 1940년 도쿄 올림픽. 네. 일본은 그때도 또 못 열렸어요. 기원전 BC 그러니까 776년에 시작해서 AD 393년까지 열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와. 매년 4년마다 열렸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시작은 그냥 한 190m 정도 달리기가 처음 시작이었는데 1916년 못 열린 올림픽을 다시 여는 의미로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네. 이게 가장 올림픽 역사에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올림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테러단이 이제 그 선수촌에 이제 잠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2명을 처음에 사살하고 이제 9명을 인질로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와 그 팔레스타인 그 죄수 석방 234명을 이제 석방하는 조건을 걸고 인질극을 펼쳤었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땄고요. 아시아인으로는 1910 몇 년인가 일본 선수만에 70 몇 년 만에 땄어요. 미국 판인데 미국에 그걸 꺾고 금메달 4개인가를 따버린 우사인 볼트. 와. 번개 있죠, 번개. 대한민국은 그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도 완성하고 산업화도 성공하고 그리고 종교와 문화 예술의 자유도 쟁취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개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올림픽 시즌인데 보통 이렇게 돌아오는 올림픽 시즌은 늘 항상 좀 설레고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번 올림픽은 좀 그다지 굉장히 좀 우울한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번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이콧의 움직임도 있었죠. 네. 그 1956년에 그 최초로 또 올림픽에서 뭐 보이콧이 있었던. 그래요? 56년 무슨 네. 올림픽이죠? 멜버른 올림픽이었는데요. 그래요? 그때 이제 이집트 이제 뭐 수에하우나 뭐 이런 사건으로 이제 여러 또 그 올림픽 보이콧도 있었고 또 뭐 소련에 대한 또 이제 또 뭐 항의도 있었고 뭐 여러 굉장히 좀 그런 게 이제 거기가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올림픽이 못 열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1916년 베를린 올림픽, 네. 그 다음에 1940년 도쿄 올림픽. 네. 일본은 그때도 또 못 열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림픽이 잡히지 않은 1944년. 네. 이거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최초의 올림픽은 언젠가요? 18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보니까 1896년 아테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테네. 처음 1894년에 예. 그 쿠베르탱이라는 분이 이제 올림픽을 최초로 만들고 그 그렇죠. 2년 후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시작이 된 맞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교과서에서 쿠베르탱 남작이라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 호칭이 그대로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시작해서 고대 올림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원전 BC 그러니까 776년에 시작해서 AD 393년까지 열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와. 매년 4년마다 열렸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시작은 그냥 한 190m 정도 달리기가 처음 시작이었는데 점점 이제 많아지고 뭐 네. 원반 던지고 창 던지고 이렇게 해서 많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열렸다는 거 이제 그 그리스 이런 걸 발굴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근대에 와서 다시 살렸다는 것, 1500년이 지나서 다시 살렸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때 첫 올림픽의 구호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게. 튼튼하게. 더 튼튼하게. 더 높게군요. 더 더 빨리, 더 높게, 더 더 튼튼하게. 멀리인 줄 알았는데 더 튼튼하게인가요? 예, 튼튼하게라고 돼 있더라고요. 뭘 튼튼하게? 몸 체력. 몸을 튼튼하게. 예, 예, 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근대 올림픽이 이제 시작 네. 되고 했는데 네.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올림픽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제 확대돼 가면서 이런 올림픽이 1차 대전 때 이제 못 열리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올림픽과 정치가 가장 그 직접적으로 연결된 올림픽이 1916년 못 열린 올림픽을 다시 여는 의미로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네. 이게 가장 올림픽 역사에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올림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로 보면. 그리고 되게 또 하나 조금 의외였다고 좀 놀랐던 것이 그 최초의 1896년도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여성이 출전할 수가 없었다고 여성과 하더라고요. 노예.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도 같이 함께 출전한 올림픽이 이제 1900년도에 이제 파리 올림픽 이렇게 네. 처음으로 여성이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그 올림픽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또 같이 함께 관련이 있었던 그 1936년 올림픽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올림픽이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로 라디오 생중계, TV 중계를 한 올림픽이고요. 당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독일이래요. 그리고 그걸 이제 중계로 사용하고 경기장이나 이런데 뭐 24개의 스크린을 마련해 놓고 또 30개국에 이렇게 송출도 하고 그러니까 올림픽을 굉장히 이제 대중적 스포츠로 만들어서 정치로 활용하게 된 건데 그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내걸고 했고 그래서 종합 성적도 이제 히틀러인 독일이 1등을 해요. 그다음 2등이 이제 미국인데 근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히틀러는 그 유태인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선수인 이제 그 육상 스타인데 제시 오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흑인인데 이 사람이 사관왕을 했어요. 최초로 올림픽 최초 사관왕이고 그 기록이 한 20년 정도 안 깨졌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사관왕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유태인을 출전 못하게 막 압력을 여니까 미국 유태인 선수들이 못 나오게 되면서 대신 나오게 돼가지고 이분이 사관왕을 했다는 것. 100m, 200m, 400m 개주 그리고 멀리뛰기. 이게 이제 거기에서 기록도 100m 기록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고요. 멀리뛰기도 보니까 8m 3cm를 30인치를 뛰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막 엄청난 거리죠. 그것도 그 기록도 한 20몇 년 안 깨져요. 엄청난. 그런데 이제 이 흑인 이 사람이 1등을 하니까 뭐 통상 알려진 거는 히틀러가 화를 내면서 퇴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제시 오연스의 해고록에는 하도 상을 많이 받아서 어디 언젠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그 했다. 이렇게 퇴장한 거는 그 일부 뭐 경기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게 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로는 뭐냐면 가장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마라톤 여기에서 뭐 흔히 백인 항인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제 황인인 아시아인 우리의 스타인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 최초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정치에 연결되면 바로 이 일장기였잖아요. 그걸 이제 월계수 잎을 이제 봤거든요. 그때 올림픽은 메달하고 월계수 나무를 이게 좀 가린 듯이 이렇게 고개 숙여서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 이게 여운형 선생님이 대표로 있는 조선중앙신문사 그게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로 바뀌어요. 그 여운형 선생이 있었던 그 진보적인 신문이 이 인쇄를 해내요. 그런데 그때 인쇄가 좀 멀리서 사진을 받았다. 인쇄가 좀 흐리다. 그래서 이게 살짝 흐려져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총독부 검열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뒤에 동아일보가 완전히 지어가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총독부 발칵 뒤집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일장기 말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일보가 폐간이 되고 한동안 그렇게 된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이 10일에 1936년 베를린 이 올림픽은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고 오늘 이 주제인 것도 관련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히틀러가 상징 조작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TV, 라디오 중계됐지만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봉송 있죠. 성화봉송을 최초로 한 게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체화를 해가지고 바다 예, 8개 나라를 거쳐서 뭐 3천 몇 명이 이렇게 릴레이를 해서 지금 우리도 그 성화하잖아요. 네. 그걸 최초로 한 거고. 그게 베를린 올림픽이요. 예, 거기에 또 자기의 선전상 그 게벨스인가 뭐 선전상을 동원해 가지고 뭐 영광의 올림픽인가 이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서 히틀러의 이 그 독일 민족 사회당 뭐 노동 사회당의 위대함 나치 이런 것들을 상징을 부각시킨 이런 유명한 그런 올림픽이죠.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올림픽이 있었지만 제가 또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그리고 또 인상이 깊은 올림픽이 그 뮌헨 올림픽입니다. 이제 영화도 있었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테러로 최초일 겁니다. 네, 아마. 그 올림픽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그 팔레스타인의 어쨌든 그 이슬람 조직 그 9월 검은 9월단 네, 블랙 세프템버 예. 예, 그 테러단이 이제 그 선수촌에 이제 잠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2명을 처음에 사살하고 이제 9명을 인질로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와 그 팔레스타인 그 죄수 석방 234명을 이제 석방하는 조건을 걸고 인질극을 펼쳤었죠.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다룬 영화 중에 이제 원현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도 있고 네네. 또 조금 다른 형식으로 또 요즘 보니까 또 영화도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 사건을 그대로 다큐멘터리식으로 다룬 영화 그런 게 있던데 네. 그 아주 리얼리티도 높고 그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 사건 때문에 올림픽이 이제 하루 중단이 돼요. 네. 근데 만약 이제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올림픽 정신이라면 이런 테러를 극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도 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계속 그 올림픽이 계속됐고요. 그 뒤로 이제 올림픽의 이런 그 보안 경비 강화 이런 게 이제 이루어져서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죠. 전 세계에 막 생중계되다시피 했고 막 그 총격과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10명이 사망했거든요. 예. 꽤 많은 사람이 죽은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뭐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온갖 요구와 그 공항으로 이동하는 결국 그렇게 해서 공항으로 이동해 가서 결국은 특수 진압대가 그러니까 진압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 영화가 네.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영화를 좀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혹시 그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올림픽을. 저도 이제 그때는 초등학생 때인데.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알죠. 사건도 알고 네네. 그 신문 뭐 이런 라디오 들은 느낌도 나고 네. 조금 더 나이 들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지만 네. 이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964년 그러니까 1940년 때 못했던 못했던 일본 도쿄 올림픽이죠. 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올림픽. 뭐 십몇 년 넘어가서 1964년에 이제 동경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금단이라고 하는 400m, 800m 세계 기록 1등 이분이 이제 금메달이 유력했어요. 여자 선수인데 아버지가 월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긴급하게 이제 아마 정부가 아마 북한과의 접촉 이런 것 때문에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경기장에서 만나요. 그게 뭐 한 10분 정도 채 될까 말까 하는 시간에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가 출전을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제3세계 그러니까 1세계, 2세계를 뺀 제3세계 동맹국 나라들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제 수하르토 이런 수하르토 맞나요? 그런 이제 그 제3세계 동맹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좀 다른
올림픽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나라는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제3세계 나라인데 뭐 51개국에서 2,000명이 참가했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보낸 데가 이제 북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으니까 여기에 출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출전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OC가 그만큼 이제 이게 선진국으로 중심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감히 제3세계 너들이 따로 올림픽과 대항하는 걸 만들어 이게 징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의 그 신금단 선수가 여기서 금메달을 못 따게 됐고요. 이와 유사한 게 뭐냐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 이럴 때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반대로 미국에서 자유의 종을 만들어 우리나라도 참가하고 그러니까 소위 서방 진영이 모여서 올림픽에 대항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1984년 LA 때는 또 그 미국이 따로 모여가지고 미국은 모스크바가 따로 모여가지고 우정의 친선 이래가지고 또 우정의 경기. 예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IOC는 징계를 못해요. 워낙 힘센 나라 1등, 2등이 하니까. 그러니까 1964년 때 있었던 이런 제3세계의 새로운 이런 그 국제 친선 경기는 이렇게 제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도 국가의 힘. 네, 국제 정치, 국제 그 정세와 너무 거기에 너무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네, 힘 있는 국가에게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예. 네, 그래서 그 80년, 84년 거쳐서 88년 네.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도 올림픽이 열립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었고 사실 이때 일본 나고야와 이제 경합을 했었는데 초반에 굉장히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 역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민간의 힘 이제 특히 또 그 당시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또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열의를 해주셔서 또 이제 성사된 것이 그렇죠. 있죠. 한국인의 로비력을 보여줬죠. 전 세계. 그 엄청난 진짜 그 대단한 역전이었죠. 이 상사 주재원의 부인들까지 한복 입고 그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서 하고 그 부인들 그 IOC 그 뭡니까 위원들의 부인들까지 다 챙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죠. 네. 코리아가 된다는 건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뒤엎어버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3세계의 그 우리가 아는 저 아시아, 이 아프리카 이런 쪽이 전폭적으로 이제 이 서울을 지지하는 바람에 이 바덴바덴의 그게 1981년 9월 30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날에 태어난 어린이가 88년 올림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굴렁쇠 소년. 네. 그 굴렁쇠 소년의 이름이 윤태웅이네요. 윤 씨군요. 윤태웅 소년. 그래서 이제 88 서울 올림픽은 사실은 그 전에 96년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레슬링 자유형에서 양정모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돼요. 최초의 금메달.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네. 72년인가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을 반납한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랄까 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쪽팔리는 걸 했잖아요.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받으면서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날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어요. 생중계를 하고 막 그 축제 연속이고 제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셨나요? 그러니까 중학생이죠. 중학생. 근데 그때 이제 난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열기가 결국은 올림픽을 한번 유치해보자라고 하는 게 나온 거고, 이제 80년 군부에서도 이게 그 아이디어가 이제 채택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또 유치했다라고 되어 이제 말해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별로 그 아시안 게임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다지 올림픽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10년 이상 보좌했던 이제 그 박종규 실장인가요? 박종규 네. 실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강력하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설득을 시켜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유치에 대한 노력을 했었죠.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전두환 뭐 대통령도 이제 어쨌든 3S로 스포츠 진흥에 엄청나게 또 그렇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 여기서 또 서울 올림픽의 유치에 실패를 하면 좀 정부의 얼굴이 서지 않으니 그래서 대한체육회 회장에 이제 정주영 회장을 이렇게 추대를 하고 엄청나게 이제 그 민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근데 나중에 올림픽 서울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대한체육회장이 노태우로 바뀌는 거죠. 예, 이제 그 결정되고 나니까. 예,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맡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노태우 그 전 대통령 어쨌든 그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이제 굉장히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결국에 마지막에 사실 그 정주영 회장이 결국 제대로 인사도 못 받는 이제 제대로 자리도 못 찾는 이런 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이제 88 올림픽을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바뀐 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강변북로 88도로, 88 올림픽 도로. 그다음에 그 올림픽 한강에 공원. 그 지금 배가 떠 있는 이런 이제 수중보를 해가지고 한강 정비, 하수 정비 이런 걸 하드웨어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시까지는 굉장히 이제 무질서했어요. 뭐 교통이라든지 뭐 거리에 침 뱉는 문제라든지 흔히 말하면 그냥 후진국의 문화 그대로를 가능한 중진국 선진국 문화로 바꾸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예를 들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때 88 올림픽은 화장실 문화까지는 못 바꿨지만 그 외에 공중도덕을 싹 바꾼 줄서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청결 이런 걸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학은 자유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그 경찰들이 진주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다 철수했고요. 그다음에 89년까지인가 그 정치인들 활동을 약 2,000명 그 규제를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제 그걸 풀고 그러면서 결국에 대한민국이 87년에 헌법 개정과 민주화, 그러니까 6월 민주 항쟁이 성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올림픽 유치와 연동돼 있었고 그 87년 6월 항쟁의 그 최고 피크점에서는 전두환과 그 부하들이 실질적으로 계엄령 일종의 친위 쿠데타까지 생각했는데 그걸 결국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치안본부장이 경찰력으로 충분히 시대를 진압할 수 있다는 보고와 또 하나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발동하면 올림픽은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결국 6.29 얼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그날과 네. 같은 날 6월 29일 날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던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하죠. 그게 핵심이 이제 직선제 개헌, 김대중 석방, 뭐 온갖 헌법 개정 이런 걸로 쭉 이야기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88 올림픽이 그렇게 네. 성공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4등. 그렇죠. 우리나라 4등. 물론 이제 당연히 그 88 올림픽을 계기로 엄청나게 이제 하드웨어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그 당시에 또 세계에서 많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서울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극찬을 했으니까. 그러나 또 물론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숨겨져 있는 그런 이면에 있는 그런 그림자도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또 이제 너무 갑자기 또 그렇게 철거, 그렇죠. 뭐 노원구, 상계동, 목동 뭐 유명하죠.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의 그림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밀려나면서 또 다른 또 이제 부작용들도 많이 나왔고 좀 그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그 빛과 그림자를 같이 함께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그런 올림픽이 네네. 존재했기 때문에 민정당 그때 네. 당시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물론 이게 삼파전이라고 하는 네. 그것도 있지만 그런 거 연동돼서 결국은 군부 정권이 한 번 더 선거로 집권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네. 요걸 이제 건너뛰면 아시아에서 세 번째 그리고 새롭게 부강에 올라왔던 중국. 중국이 베이징 드디어 올림픽. 2008년 8년이죠. 네.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중국 사람들이 왜 팔자 좋아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 이게 네. 그 불을 가져온다는 말하고 불을 정말 좋아하네요. 그 네. 파추인가 파오. 뭐 파차온가 뭐 파 뭐 이게 네. 이 발음이 같대요.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관동 팔경 네, 네. 뭐 이런 우리도 듣잖아요. 네. 그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 네. 팔자. 네. 근데 현대화되면서 7 이건 이제 미국 경험에 봐서 뭐 럭키 세븐 뭐 7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뭔가 이게 팔경이다 뭐 이렇게 붙는 이런 건 이제 중국에서 온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색깔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어쨌든 중국이 좋아하는 색깔과 숫자는 다 이제 부와 관련이 되는군요. 아, 그렇죠. 네. 예, 그 사람들은 네. 뭐 천성이 네. DNA가 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네. 자본주의 중에서 가장 자본주의자 같은 나라잖아요. 네. 아무튼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활약을 했었죠. 예, 거기 뭐 네. 최초로 올림픽에서 한국어가 공식 그 언어로 네. 이제 채택돼서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의무적 일종의 뭐랄까요?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 언어 공식 중 언어로 하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통번역도 받아들여졌죠. 됐고요. 네. 우리나라 뭐 활약도 엄청나게 했는데 김태환 선수가 아까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땄고요. 아시아인으로는 1910 몇 년인가 일본 선수만에 70 몇 년 만에 땄어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수영은 안 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기 종목은 안 돼. 그랬는데 구기 종목 야구가 야구 9연승 야구 너무 잘했죠. 진짜. 9연속 승리를 해가지고 금메달. 야구 진짜 야구.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엄청났습니다. 그 구기 네. 종목 금메달이 있었는데 88 때 있긴 네. 했는데 베이징 때는 뭐 와.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네. 받았죠. 또 뭐가 있냐면 올림픽 최초로 팔관왕 수영 네. 마이클 펠페스 네. 미국 선수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7위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선수로는 가장 유명한 자메이카 미국 판인데 미국의 그걸 꺾고 금메달 4개인가를 따버린 우사인 볼트. 와. 번개 있죠, 번개. 그 멋있더라고요, 진짜 우사인 볼트가 딱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네, 기억에 남는 게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있다. 네. 한국 여성의 힘, 역도. 장미란 장미란 선수. 선수가 금메달을 딱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때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이게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과 국력 이런 게 연결되니까 이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그럼 그러니까 2008년에 올림픽 된 게 드디어 도광양해에서 이제 대국 굴기를 선언하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을 제치면서 세계 GDP 2위 국가가 되잖아요. 이런 과정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국 런던은 3번이나 개최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유일하게 예, 3번이나 그렇죠. 개최한 도시. 예, 이제 런던도 있고 올림픽. 그다음에 이제 네. LA가 다음으로 이제 그다음 우리 이제 이 도쿄 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또 LA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또 개최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선진국들은 이제 그런 기회들이 꽤 있는데 아시아는 지금 이제 3번밖에 없었고 그 대한민국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네, 다 개최한. 다 개최한 나라죠. 네. 대단한. 와.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도 완성하고 산업화도 성공하고 그리고 종교와 문화 예술의 자유도 쟁취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일본은 뭐냐? 일본은 종교가 90%가 일본 종교 네, 신도로 신도로 딱
통일돼 있잖아요. 뭐 근데 통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예. 네. 일종의 이제 네. 그게 대세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가 다양하게 다 있는데 종교 분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 이게 그 세 가지 산업화, 민주화, 자유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네. 놀라운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열리는 네. 2020년 20년. 7월 24일 날 열기로 됐던 게 1년 늦춰서 네. 이것도 처음이죠. 이래 너무 이례적이죠. 예, 연기해서 열리는 첫. 네. 근데 이게 해필 또 일본이란 말이에요. 1940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고 네. 또 이번에 이제 또 이게 또 일본인데 이 올림픽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우울하죠. 이게 뭐 이렇게 마냥 뭐 즐겁게 뭐 또 이렇게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만 지켜볼 수는 없는 올림픽이다 보니 너무 걱정도 이제 그 우려도 커지고 사실 뭐 왜냐하면 그 일본 시민들조차도 일본 국민들조차도 그렇게 엄청난 게 그 올림픽 그 반대 시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열고 있는데 그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올림픽이 그 좀 스가 총리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그 총선거가 예정돼 있죠. 네. 그러니까 총선거하고도 자기 총재 아마 그 임기야. 총리? 그러니까 그 자민당 총재 네. 임기와 총선 이게 겹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이제 강행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도 이게 스가 입장에서는 보면 저쪽의 자민당이 인기가 내려가면 한국 때리기나 북한 때리기를 해서 그동안 회복한 적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게 올림픽이 열리는 무대에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일종의 일본이 이제 역으로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식민지 트라우마 그런 거에 관련된 콤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되고 이런 걸 봐가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아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번에 그 영국에서 열렸던 G7 이런 회의 때 이런 걸 보면서 자민당이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본인들의 이미지 정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이런 거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좀 뭐랄까 와도 성과를 못 얻게 만들 것 같고 안 오면 안 온 대로 뭐 선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쫌스럽게 여교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뭐 평가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최근에 그런 뭐 공사의 그런 아주 그 막말 부적절했던 그런 발언이라든지 또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그런 뭔가 그거를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정말 지금 일본이 그냥 그럴 여유가 지금 없는 너무 일단 지금 뭐 국내 정치 뭐 일단 지지율도 저렇게 내려가고 있고 또 코로나도 계속 대응을 못 하고 있고 그 올림픽도 지금 너무나도 지금 대응과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그 한국과의 그런 것에 이렇게 그 여력이 없는 뭐 그런 상황 아주 이제 좀 그런 그 아주 힘든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야 이렇게 여유 없고 정말 그 힘들 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대범하게 가서 격려 좀 하고 와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럴 때 그냥 그 전후 따지지 말고 뭐 협상이 잘 되고 뭐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가서 위로라도 좀 해주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큰형님처럼 맞습니다. 차라리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모습 다만 누가 걱정이냐면 국내 언론들이 그냥 씹어댈 거거든. 성과도 없이 갔다 뭐 일본 뭐 저 맨세워줄로 갔다 이러고 그냥 또 반대로 그냥 엄청 야당이 공세를 취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모진들께서 생각해보면 가면 굉장히 좋은데. 반대를 좀 많이 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그런 성과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위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은 이제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강조되기보다도 이게 마치 이번에 그 막말 발언, 부적절한 그 발언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저는 그 부분은 아쉬운 예. 것이 있는 것이죠. 혹시 네. 이번 저 네. 도쿄 올림픽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도 뭐 모르는데 이게 그만큼 문제인데 이 구호 아니 뭐 그 지금 도쿄 올림픽 구호 아는 국민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감독님 아십니까?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가면 네. 저 네.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걸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 구호로요. 도쿄 예. 올림픽 구호로. 우리가 도쿄 올림픽 그 구호 외쳐야 합니까? 아니 그래 아니 그래야 좀 그래도 좀 예. 올림픽 구호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우리 한국 선수들 이제 갔는데 정말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끝내시고 돌아오시기만을 물론 당연히 그 올림픽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단 분들의 그런 무사 기간 아주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바뀌었는지는 응원합니다. 모르는데 1년 전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감동으로 우리들은 하나가 된다. 근데 실제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감동으로 갑자기 예, 너무 생뚱맞은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왜냐면 이제 2008년에 이게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게 아시아권이 네.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08년 베이징이 보면 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이렇게 했거든. 아. 뭐 하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서울은 뭐였습니까? 서울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오. 그게 우리나라 구호였나? 올림픽 공식 구호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건 좀 헷갈리긴 한데. 예.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손에 손잡고 네. 벽을 넘어서. 뭐 이렇게. 자, 하여튼 뭐 그 음악도 필요하면 좀 깔아주시고. 자 마무리하시죠. 자, 감동으로 하나 되는데요. 네. 네. 감동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예. 화이팅. 화이팅 네, 대통령 연구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화이팅.